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CJB 교양강좌 MC 전준호입니다. 삶의 깊이를 더하고 시야를 넓히는 CJB 교양강좌. 오늘은 조금 반짝반짝한 이야기입니다. 주얼리 시장의 베테랑, 보석감정사 권호덕 대표님께서 오늘 보석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의 들려주신다고 하니 보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놓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GNG 보석을 운영하고 있는 권호덕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요즘 지인분들이나 아니면 고객분들이 거의 매일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금값이 얼마냐, 그리고 앞으로 금값이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으냐, 그리고 언제쯤 금값이 떨어질 것 같으냐, 이런 질문을 거의 매일 듣고 있는데요. 사실 금값을 정확하게 전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매체에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금값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어떤 전문가는 앞으로 수년 내에 금값이 10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전문가는 거꾸로 금값이 폭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옛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아주 큰 경제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던 외환 보유고가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 즉 IMF로부터 큰 돈을 빌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1998년 1월부터 4월까지 금모으기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351만 명이라는 많은 국민이 참여를 하였고, 보시는 것처럼 행운의 열쇠, 거북이, 아기 돌반지, 그리고 각종 순금 목걸이, 팔찌 등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이런 금부치를 가지고 나와서 은행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원화로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227톤이라는 많은 금을 모으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에서 빌린 돈을 예정했던 기간보다 3년이나 앞당겨서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의 국민적 단결과 애국심을 국제사회에 보여줘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빠르게 회복하는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아주 평가를 받고 있죠. 다음 보시면 이 장면은 당시에 뉴스의 한 장면입니다. 보시면 금모으기 운동 한 돈당 58,500원 지급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1998년 2월 28일입니다. 당시에 순금 한 돈당 가격이 얼마였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은 지난 30년 동안 순금 시세가 어떻게 변화를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초반을 보시면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리고 매우 안정적으로 낮은 가격에 순금은 그 시세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차트 중간을 보시면 갑자기 순금값이 치솟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2008년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투자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이런 위기의 여파로 금값은 갑자기 치솟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 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되면서 금값은 다시 하향 안정세로 일정 기간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2020년 우리는 또 큰 위기를 겪게 되죠.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를 겪게 되는데요.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 여러 나라가 경기 부양책을 펴지게 됩니다. 이것은 시중에 많은 돈을 풀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중에 많은 돈이 풀리자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인플레이션의 우려 또한 커지게 되면서 금값은 또 막 치솟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지정학적 위기, 여러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져서 경제가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이처럼 금값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황금박지상을 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이것은 전라남도 한평 엑스포 공원 내에 전시되어 있는 황금박지상입니다. 골드 마케팅의 아주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순금을 이용해서 만든 조형물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순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려 162kg의 순금을 이용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매년 4월 말이나 5월 초에 한평나비 축제가 열리는 기간 동안이나 아니면 그 외에도 순금값이 갑자기 폭등을 하거나 이런 이슈가 생길 때는 이 황금박지상이 뉴스에 아주 단골로 등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집중을 받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황금박지상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가 2005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데요. 한평군이 27억 원의 금을 사들여서 황금박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4년 뒤인 2009년 이 황금박지상의 몸값이 70억 원으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그러더니 다시 2023년에는 137억 원의 황금박지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2025년에는 처음에 제작 당시에 들어갔던 27억 원에 무려 10배가 오른 260억 원의 몸값을 자랑하게 되었죠. 처음에 한평군이 이 작품을 만들 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모한 짓이다, 혈세 낭비다 이렇게 비난을 크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이 황금박지상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대상이 되었고 아주 성공적인 투자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금 시장에 큰 변화가 또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금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우리가 애기 반지를 생각할 때 보통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3.75g 한 돈이 거의 기본으로 선물로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값이 너무나 부담스럽게 뛰어오르자 오른쪽에처럼 1g 0.26돈입니다. 이렇게 아주 적은 중량을 사용한 이런 애기 반지가 지금 시중에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서 순금을 생각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저런 골드바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골드바는 요즘 금은방뿐만 아니라 은행 또는 금거래소 등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유롭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산 투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금은 여전히 아주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순금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시세에 따라서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조금씩 사 모으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저희 고객분들이나 지인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처럼 단순히 투자 측면에서의 순금이 아니고 장신구 측면에서의 금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예쁜 디자인으로 제작을 하고 착용을 하고 또 즐기면서 동시에 이 순금 값이 지속해서 올라간다면 투자 목적 또한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신구 측면에서 금을 생각할 때는 단순히 순금뿐만 아니라 그 표현해내는 색깔과 그리고 성분에 따라서 아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순금은 24K이죠. 그리고 18K는 75%의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8.5%의 금을 가지고 있는 14K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해내는 색깔에 따라서 옐로우 골드는 순금에 은, 구리, 아연 등을 섞어서 만들고요. 화이트 골드는 순금에 니켈, 팔라디움, 구리, 아연 등을 섞어서 만듭니다. 그리고 핑크 골드는 그 특유의 예쁜 핑크색을 순금에 은과 함께 적당량의 구리를 섞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캘 때부터 백금이 있습니다. 그 하얀색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플래티늄이라고 하는 이 금속도 장신구를 만들 때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골드는 그 결과물이 완전히 하얗지 않고
약간 노르스름한 상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보통은 마지막에 도금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로듐 도금이나 니켈 도금을 사용하는데 니켈 도금은 단백질에 반응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고급 도금에는 주로 로듐 도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금과 함께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 다이아몬드는 지구의 아주 깊은 곳, 맨틀층에서 수억 년 동안 아주 높은 온도와 아주 높은 압력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다행히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로 채굴을 할 수 있는 것은 킴벌라이트라고 하는 화산 활동, 즉 화산 폭발 때문에 지표면으로 올라와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아주 귀한 보석입니다. 그런데 이 랩 다이아몬드는 실험실에 이렇게 천연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 환경과 똑같은 고온 고압의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 랩 다이아몬드를 길러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1캐럿, 2캐럿 되는 정도 크기의 큰 다이아몬드를 이 실험실에서는 일주일 안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랩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주로 공업용으로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10년 사이에 아주 질이 좋고 보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랩 다이아몬드 제조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랩 다이아몬드 생산량이 아주 크게 증가를 했는데요. 이렇게 대량 생산을 이끌어낸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 랩 다이아몬드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랩 다이아몬드 가격 또한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크기의 천연 다이아몬드에 비해서 거의 10분의 1 가격의 랩 다이아몬드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랩 다이아몬드 시장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니까 천연 다이아몬드의 수요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 또한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전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 회사인 드비어스의 매출이 2분의 1로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팔리지 않는 천연 다이아몬드의 재고가 점점 쌓이게 되죠. 2015년, 불과 10년 전에 전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의 1%만을 차지했던 이 랩 다이아몬드는 현재 전체 다이아몬드 수요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합니다. 이 문구는 많이 익숙하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 세계 연인들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프로포즈링으로 각인시킨 이 문구는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회사인 드비어스의 아주 오랜 광고 문구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고가의 보석인 만큼 경제 상황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는 광물입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경기 침체 당시에는 드비어스의 순이익이 90% 이상 급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과 더불어 랩 다이아몬드 제조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자 천연 다이아몬드만을 고집해왔던 드비어스에서도 드디어 이 랩 다이아몬드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도에 라이트박스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랩 다이아몬드를 팔기 시작했죠. 영원하진 않겠지만 지금은 완벽합니다. 저것은 드비어스의 랩 다이아몬드 광고 문구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합니다와 조금 다른 결이죠. 그러나 이후 불과 7년 만인 2025년 5월 달에 드비어스는 이 라이트박스 브랜드를 접고 랩 다이아몬드 판매를 철수를 하게 됩니다. 치열한 가격 경쟁, 그리고 제조 기술의 발전, 그리고 중국의 대량 생산 등으로 랩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자 수익성이 매우 악화가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드비어스는 본래 하던 대로 천연 다이아몬드 시장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두 시장, 즉 천연 다이아몬드와
랩 다이아몬드 시장이 어떻게 차별화를 통해서 상생해 나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천연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기념일 또는 결혼식과 같은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순간을 같이 한다는 이미지를 강조하는 쪽으로 마케팅을 하고, 랩 다이아몬드는 패션 주얼리 영역에서 럭셔리함을 뽐내고 보다 합리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천연 다이아몬드에 못지않은 그런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예가 바로 이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랩 다이아몬드는 아주 여러 가지 형태로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다양하게 쉽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천연 다이아몬드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이 랩 다이아몬드를 구매를 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예쁜 반지로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는 것처럼 많은 양의 그리고 여러 개의 다이아몬드가 들어가 있는 테니스 팔찌와 테니스 목걸이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다이아몬드를 사용한 팔찌나 목걸이를 제작할 경우에 천연 다이아몬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당히 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하기를 주저하셨었는데요. 이처럼 랩 다이아몬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많은 제작 문의가 들어오고 또 손쉽게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천연 다이아몬드입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생각할 때는 무색 투명한 다이아몬드를 떠올리기가 일반적인데요. 이렇게 투명하기는커녕 아주 불투명에 가깝고 색깔 또한 파스텔 톤으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심지어 저렇게 검은색까지 나옵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리고 다양한 색깔을 띤 천연 다이아몬드를 이용해서 처음에 장신구를 제작해서 선보였을 때는 많은 고객분들이 신기해 하시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보석이냐라고 물어보기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지금은 이런 종류의 천연 다이아몬드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고 아주 다양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연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포물이 많이 들어가 있고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다이아몬드를 소복하게 세팅해서 저렇게 반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자연 그대로의 느낌, 땅에서 캘 때부터 가공되지 않은 듯한 느낌의 저런 판 모양의 다이아몬드도 사용해서 머리핀도 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들어가 있는 다이아몬드도 무색 투명한 다이아몬드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예쁜 디자인으로 반지로 연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처럼 이렇게 랩 다이아몬드를 이용해서 테니스 팔찌를 만들고 마찬가지로 같은 디자인의 테니스 팔찌를 색깔이 들어가 있고 불투명한 저런 천연 다이아몬드를 사용해서 같이 겹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전혀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 노래 한 곡 불러보는 시간, 전준호의 노래교실. 오늘은 백나나 선생님의 찔레꽃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신나게 불러볼 거예요. 노래맛 살리는 포인트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네. 자, 찔레꽃은 조금 꺾어주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 부분만 한번 연습을 해보고 그런 느낌을 살려서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처음 부분부터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이렇게 아예 꺾어 주셔야 돼요. 자, 내 고향 부분만 한번 해볼까요, 같이? 자, 남쪽 나라 내 고향. 이렇게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언덕 위에 초가삼가 그립습니다. 자주 걸음 입에 물고 눈물 젖혀 이별가를 불러주던 못 잊을 사람아. 밝은 저녁이면 노래하던 새동무 천리객천 북두성이 서럽습니다. 3년 전에 모여 앉아 찍은 사진 하염없이 바라보니 그리운 신철아.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저는 그 순금과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네, 선생님, 그럼 백금과 화이트 골드는 혹시 같은 걸까요? 네, 가끔씩 고객분들께서 백금과 화이트 골드를 그 이름 때문에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금속은 서로 완전히 다른 금속입니다. 백금은 플래티늄, 즉 땅에서 캘 때부터 하얗게 나오는 금속이기 때문에 별도의 도금 과정을 거치지가 않고 바로 장신구 제작에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화이트 골드는 그 결과물이 완전히 하얗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노로스름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필수적으로 도금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화이트 골드는 그 성분이 순금에 각종 니켈, 팔라딘 등과 같은 다른 금속을 섞어서 합금으로 만들어진 금속이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랩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좋은 정보도 많이 알았는데 랩 다이아몬드하고 천연 다이아몬드하고 구분이 어려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랩 다이아몬드, 즉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는 랩, 실험실에서 그로운, 길러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실에서 양식을 한 랩 다이아몬드는 천연 다이아몬드와 물리적 그리고 화학적으로 너무나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안 또는 심지어 현미경을 놓고 보더라도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특수한 장비를 통해서만이 정확한 구분이 가능합니다. 네, 강사님 오늘 답변 잘 들었고요. 근데 전문가들도 구분하기 어려운 거를 실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걸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천연 다이아몬드를 구입할 경우에는 1캐럿, 2캐럿 때는 큰 다이아몬드뿐만 아니라 작은 0.3캐럿, 0.5캐럿 때는 이런 정도 크기의 다이아몬드도 모두 공인된 감정서가 발부가 됩니다. 이것으로 천연 다이아몬드와 랩 다이아몬드를 안심하고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순금과 함께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관심 있게 들으실 수 있는 보석 재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